여러분, 지난해 엔딩 보시고 다들 뒷목 잡으셨죠? 양현빈이 공주아에게 평생의 진심을 고백하려던 그 로맨틱한 찰나, 두 사람 앞에 나타난 건 다름 아닌 가문의 재앙이었습니다. 주아의 숙모와 현빈의 고모부가 서로 자기야를 외치며 부둥켜 안는 불륜 현장이라니요. 지금 꽁냥거리며 사랑 타령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온정시장은 폭발하고 두 집안은 영원히 끝장나거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상간녀 정체, 죽어도 숨겨야 산다. 현빈과 새엄마. 차세리의 기묘한 은폐 동맹부터 한성미가 던진 바람의 습관 법칙이 불러올 기막힌 대리점 스캔들까지. 그리고 끝에는 흑화한 이희경의 복수극이 어디까지 치닫는지 예측 대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주말 오후의 평화로운 놀이터 한쪽 구석에서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보고 싶었어요. 이희경의 간드러진 목소리에 민용길이 화답하며 서로를 부둥켜 안습니다. 차 안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현빈과 주아의 심장은 그 순간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주아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저 여자가 삼촌 공대안의 아내이고 저 남자가 양현빈의 고모부라는 사실이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그 순간에도 현빈은 이미 차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더 큰 위기가 달려오고 있었으니까요. 저 멀리 골목 입구에서 살기등등한 눈빛의 양동숙이 빠른 걸음으로 이쪽을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세리에게 남편이 내연녀와 통화하는 걸 들었다는 말을 전해 들은 뒤 동숙은 직접 남편의 꼬리를 잡겠다며 뛰쳐나온 것이었습니다. 이제 몇 발자국만 더 가면 놀이터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 두 사람의 얼굴이 눈에 들어오면 동숙의 세상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현빈은 본능적으로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고모 동숙이 저 두 사람을 마주치는 날엔 양쪽 집안에 피바람이 불고 주아와의 인연도 영영 끝이라는 걸 직감했으니까요. 현빈아, 너 여기서 고모부 못 봤어? 방금 이쪽으로 지나간 것 같은데. 동숙의 눈이 분노로 이글거리는 걸 본 현빈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반대편 골목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고모부 방금 저쪽 골목으로 엄청 급하게 뛰어가던데요. 지금 빨리 가보시면 만날 수 있을 거예요. 현빈의 필사적인 거짓말에 속은 동숙은 씩씩거리며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현빈은 안도의 한숨 대신 쓰라린 식은땀을 닦아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지켜야만 했던 잔인한 진실, 그 위에서 시작된 두 청춘의 처절한 은폐 작전이었습니다. 현빈의 기지로 고모의 눈을 돌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미 상처 입은 주아의 마음은 어떻게 처방해야 할까요? 이제 이 비극의 불씨는 공씨 집안 거실로 옮겨붙어 폭발 직전의 긴장감을 자아냅니다. 불륜 커플이 유유히 놀이터를 빠져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현빈은 안도의 한숨 대신 쓰라린 눈물을 삼켰습니다. 한편 주아는 영혼이 빠져나간 듯한 얼굴로 집에 들어섰습니다. 거실에서 우재와 이야기를 나누던 한성민은 딸의 표정을 보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주아야, 얼굴이 왜 이래? 무슨 일이야? 주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놀이터에서 본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숙모가 한의원 집 사위랑 같이 있었어. 성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버렸고 주아와 우재를 급히 방으로 데려갑니다. 정신과 전문의로서 수많은 가족 갈등을 상담해왔지만 자신의 집안에 이런 처방전이 필요할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성미는 즉시 방문을 잠그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주아야, 우재야. 이 일은 절대 아빠랑 삼촌이 알아선 안 돼. 특히 대한이 삼촌. 지금 이걸 알면 정말 큰일 나. 세 사람이 숨을 죽이며 대책을 논의하던 그때였습니다. 쿵, 방문이 열렸습니다. 아니,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비밀스럽게 해? 공정한과 공대한이 밝은 표정으로 들어온 것이죠. 주아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성미 역시 당황한 기색을 온 힘으로 누르며 짐짓 타박을 합니다. 아유, 당신은 노크도 없이. 아무것도 모르는 대한이 순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저 괜찮으니까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 웃음이 주아의 심장을 칼로 베는 듯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진실을 아는 자들의 침묵이 거실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웃고 있는 세 사람과 세상 모르고 해맑게 웃는 공대한. 집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숨겨져 있는지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간신히 그 자리를 넘겼지만 비밀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혼자 이 무게를 감당하기로 한 현빈은 결국 의외의 인물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낮에 만난 카페에서 터진 한마디가 차세리의 얼굴을 완전히 굳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현빈은 낮에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새엄마 차세리를 만났습니다. 세리는 현빈을 보자마자 바로 알아챘습니다. 아들, 얼굴이 왜 이래? 무슨 고민 있어? 나이 차이는 얼마 나지 않지만 세리는 현빈을 누구보다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현빈은 타들어가는 입술을 축이며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어머니, 저 사실 고모부 외도하는 거 봤어요. 어머니도 혹시 알고 계셨어요? 세리는 짐짓 놀란 척하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답했습니다. 알고 있었지. 그래서 내가 내 고모한테 직접 상간녀 찾아내라고 조언까지 해줬는데 왜? 하지만 현빈의 다음 말에 세리의 여유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어머니, 그 상대 여자가 누구인지 아세요? 현빈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본 세리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누군데 그래? 내가 아는 사람이야? 현빈은 떨리는 목소리로 폭탄을 던졌습니다. 공주아 씨네 숙모예요. 공대한 씨 아내 이희경 씨. 그 순간 세리의 손에서 찻잔이 흔들렸습니다.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뭐? 그 집 며느리라고? 세리의 머릿속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 동숙이 직접 상간녀를 만나러 갔다가 그 여자가 공씨 집안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는 날엔 어떻게 될까? 30년 전 양선출의 아내와 공기철이 야반도주했던 그 불륜 사건 때문에 평생을 상처 속에 살아온 동숙이었습니다. 그 고통이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원수 집안과 이런 식으로 얽혔다는 걸 알게 되면 동숙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 뻔했습니다. 게다가 남편 양동익의 시의원 출마에도 치명적인 오점이 될 게 분명했습니다. 세리는 즉시 판단을 내렸습니다. 현빈아, 이건 우리 둘만 알아야 해. 당장 내 고모 막아야 해. 직접 만나게 두면 절대 안 돼. 세리는 다급하게 동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나예요. 고모부 상간녀 찾는 거 내가 아는 흥신소에 맡겨놨으니까 형님은 일단 집에 가만히 있어요. 증거 확실히 잡히면 그때 같이 움직이자고요. 평소에 부드러운 세리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절박함이 섞인 단호함이었습니다. 동숙의 30년 된 상처가 다시 터지지 않도록 그리고 가문의 파멸을 막기 위한 세리 특유의 영악하고도 처절한 이성적 처방이었습니다. 현빈과 세리의 눈물겨운 은폐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엉뚱한 곳에서 꼬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양선출이 사위에게 건넨 황금 같은 선물, 대리점 때문입니다. 선출은 딸을 위한다고 했지만 그 선물이 오히려 딸을 더 깊은 구렁텅이로 밀어넣을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원로 한의사 양선출이 용기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원장실 문을 닫고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용기라, 내가 그동안 내 편을 제대로 들어준 적이 없었다. 그게 늘 마음에 걸렸어. 용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출의 눈에는 평소의 가부장적인 위엄 대신 딸 동숙에 대한 죄책감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선출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핸드폰 대리점 계약서였습니다. 이거 내 명의로 내주는 거다. 이제 뻘짓하지 말고 사장 소리 들으면서 동숙이한테 면 좀 세워. 선출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덧붙였습니다. 동숙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 내가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못 해줬지. 이거라도 해줘야 할 것 같아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선출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습니다. 평생을 위엄으로 살아온 노인이 사위 앞에서 처음으로 약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딸이 고생하는 꼴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던 아버지의 뒤늦은 부성애였습니다. 표현에 서툰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선출의 손이 계약서 위에서 잠시 떨렸습니다. 이 도장 하나가 딸의 삶을 바꿔줄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용길은 두 눈에 눈물까지 글썽이며 큰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뼈를 묻겠습니다. 하지만 선출이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한성미가 이미 예언했던 그 말을요. 바람 피운 사람은 반드시 또 바람납니다. 대리점 문을 연 지 사흘째 되던 날 민용길의 레이더는 이미 다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최신 핸드폰을 보러 온 젊고 발랄한 손님에게 노골적인 눈빛을 보내더니 이희경 몰래 새로운 연락처를 저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서비스 뭐 주실 거예요? 하는 밝은 목소리에 용길의 정신은 이미 딴 세상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선출이 딸을 위해 찍은 그 도장이 오히려 딸을 더 깊은 배신 속으로 밀어넣는 황금 족쇄가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완벽한 은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비밀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어이없는 실수로 새어나가는 법이죠. 현빈과 차세리가 가문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동안 정작 그 대리점에서는 새로운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공원 벤치 한쪽 구석 주아와 현빈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예전처럼 편하게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좋아한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한 채 서로의 가문이 일으킨 문제를 함께 수습해야 하는 처지가 되어버렸으니까요. 현빈이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공주아, 괜찮아? 주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양현빈, 우리 집안 진짜 왜 이러니? 너랑 나 친구라도 계속할 수 있을까? 현빈이 주아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우리 일단 철저하게 막자. 고모랑 삼촌이 알면 정말 끝이야. 내가 할아버지, 아버지랑 고모 마크 할 테니까 너도 삼촌이랑 아버지 잘 봐줘. 두 사람은 좋아한다는 말 대신 들키지 말자는 약속을 나누는 비밀 공범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짠하고 안쓰러운지요. 그런데 그때 현빈이 슬쩍 주아 쪽으로 고개를 기울이며 낮게 말했습니다. 공주아, 우리 지금 엄청난 걸 같이 묻은 거 알지? 이거 완전 공범이야. 이제 너나 못 버려. 주아가 그 말에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무겁고 진지했던 공기가 그 웃음 한 조각에 살짝 녹아내렸습니다. 현빈은 그 웃음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웃는 거 보려고 오늘 하루를 버텼구나 라고. 사랑 고백은 또 미뤄졌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 순간이 어떤 고백보다 더 가까운 거리였을지도 모릅니다. 민용길, 이 남자가 정말 사고를 쳤습니다. 대리점을 선물 받은 지 채 일주일도 안 돼서 또 다른 여자에게 눈독을 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차세리가 직접 목격하고 맙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대리점 뒤편에서 비품을 챙기던 차세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기야, 이제 내 명의로 가게도 생겼어. 조만간 크게 한탕해서 우리 둘이 뜨자. 민용길의 목소리였습니다. 세리는 입을 틀어막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희경 하나 맡기도 벅찬데 이제 상간녀 2호의 등장이라니요. 한성미가 틀리지 않았습니다. 바람은 정말 난치병이었습니다. 세리는 즉시 현빈에게 SOS를 쳤습니다. 현빈아, 고모부가 또 사고 쳤어. 한편 이희경은 용길이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을 줄이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이혼 준비 때문이라는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발길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희경은 조용히 대리점 근처를 맴돌기 시작했고 대리점 뒷골목에서 눈을 의심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민용길이 민지라는 젊은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 아줌마는 돈 때문에 만난 거지. 내가 진짜 사랑하는 건 너뿐이야. 그 아줌마. 남편을 버렸습니다. 가정을 버렸습니다. 3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 고작 그 아줌마라니요. 희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채 볼을 타고 내려오기도 전에 눈빛이 싸늘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슬픔은 찰나였습니다. 그 자리를 메운 건 지독하고 냉정한 증오였습니다. 희경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용길과 민지의 모습을 조용히 천천히 찍었습니다. 셔터 소리 하나 나지 않게. 손 하나 떨리지 않게. 민용길, 당신은 나를 잘못 건드렸어. 내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당신을 어디까지 끌고 내려가는지 똑똑히 보여줄게. 이희경은 이제 단순한 상간녀가 아니었습니다.
모두를 파멸로 끌어들일 복수의 흑장미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흑화한 희경의 복수는 민용길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무시했던 공씨 집안, 이 모든 일을 은폐하려 했던 한성미와 차세리까지 모두 그녀의 사정권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희경이 처음으로 전화를 건 상대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한성미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차갑고 또렷한 목소리로. 희경의 전화는 저녁 무렵에 걸려왔습니다. 한성미가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이미 예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희경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형님, 나예요. 나 요즘 좀 억울한 게 생겼거든요. 내가 그동안 감수한 것들 있잖아요. 그게 좀 보상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성미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지금? 희경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형님도 아시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거. 민용길이 누구랑 어떻게 됐는지. 그게 온정시장에 퍼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양지바른 한 의원은요? 동숙 씨는요? 지금 당장 1억 준비해 주세요. 안 그러면 내일 아침에 제가 직접 발로 뛸 테니까. 전화가 끊겼습니다. 성민은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가장 힘든 순간에도 이성을 놓지 않아온 여자였습니다. 잠시 후 성미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 눈빛에 결기가 담겼습니다. 성미는 즉시 차세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세리 씨, 나예요, 한성미. 지금 당장 만나야 할 것 같아요. 두 사람은 1시간 후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평소에는 원수 집안이나 다름없는 두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같은 배를 탄 동지였습니다. 성미가 희경의 협박 내용을 전하자 세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1억이요? 이 여자가 지금 제정신이에요? 성미가 말했습니다. 세리 씨, 돈으로 막으려다간 끝이 없어요. 이건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해요. 세리가 물었습니다. 다른 방식이요? 성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희경이가 한 짓, 그게 협박죄예요. 증거만 있으면 우리가 오히려 고소할 수 있어요. 돈 줄 생각 마세요. 대신 내가 움직일게요. 두 여자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이 없어도 통하는 게 있었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가문을 지키기로 한 두 사람의 냉정하고도 처절한 동맹이었습니다. 민용길의 대리점 개업 일주일 파티가 열렸습니다. 양선출, 양동익, 차세리, 공정한과 공대한까지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공대한이 용길에게 건배를 제의하며 웃었습니다. 사장님 되셨네요. 대박 나세요. 양선출은 파티장 한쪽에 서서 사위를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이 이제 제대로 된 사장 소리를 들으면서 동숙이한테 떳떳해지겠구나. 그 믿음이 선출의 얼굴에 잔잔하게 번졌습니다. 그 표정이 잠시 후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질지 아직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르던 그때였습니다. 파티장 문이 열렸습니다. 어둡고 단정한 옷을 입은 이희경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눈빛만 살아있었습니다. 희경은 민용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웃으며 민용길의 뺨을 세차게 갈겼습니다. 파티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희경이 민용길의 핸드폰을 집어들더니 화면을 모두에게 들이밀었습니다. 자기야, 일주일 축하해요. 근데 이 배경화면에 있는 여자는 누구야? 나랑 도망가자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이 여자랑 살림 차리게. 한꺼번에 쏟아지는 진실의 파편들에 파티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양동숙이 비명을 지르며 남편에게 달려들었고 공대한은 자리에서 굳은 채 희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양선출은 계약서를 바닥에 떨어뜨렸고 공정한은 무슨 상황인지 파악조차 못한 채 눈만 껌뻑였습니다. 한성미와 차세리가 동시에 외쳤습니다. 안 돼. 두 사람이 이희경을 막아서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진실은 한 번 터지면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켜켜이 쌓여온 비밀들이 파티장 한가운데서 산산이 부서지며 모두의 발밑으로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차 안에서 이 모든 장면을 유리창 너머로 바라보던 현빈과 주아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막으려 했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현빈이 조용히 주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아도 놓지 않았습니다. 말보다 많은 것이 그 손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난장판이 든 파티장 한쪽 구석에서 한성민은 홀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말했지. 바람은 습관이라고. 그리고 그 습관이 낳은 결과는 언제나 파멸뿐이야. 성미의 차가운 목소리 위로 절규하는 가족들의 모습과 멀리서 들려오는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겹쳐졌습니다. 온정시장의 밤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잔해 위에서 현빈과 주아는 여전히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것들이 너무 많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무너지지 않은 것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이름 붙이지 못한 채로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그것이 진짜 치료가 비로소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예측 대본 어떠셨나요? 가족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은폐와 배신이 낳은 흑화까지 정말 쉴 틈 없는 전개였죠.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흥미진진한 예측을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